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어느덧 50년. 제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50이 되면 타고난 내 운명을 아는 나이라 해서 지천명이라 한다는데 50이 된 저도 이제는 다른 운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50년을 이어온 고속도로의 운명을 다하고 오늘부터는 일반화 도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인천항을 통해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을 담당하고 고도 성장의 꿈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없이 산업혁명 없다는 거창한 표 아래 1967년 5월 27일 착공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였죠. 최초 29.5km로 조성되어 인천을 통과하는 도로 구간은 17.3km.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를 아우르는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3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어마어마한 고속도로였지만 처음이었던 만큼 재원 부족, 장비 부족, 기술 결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인천 성장의 기반이 됐고 산업화의 초석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일반 도로로 전환돼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을 동서로 나누었던 10.45km의 회색빛 방음벽과 옹벽을 없애고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곳은 문화와 자연이 숨쉬는 녹색 공간으로 재창조될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통하는 인천. 그 새로운 미래를 다시 그려갈 첫발이 오늘인데요. 50년 전처럼 새로운 50년의 길에도 300만 인천 시민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드디어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현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특집방송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인고속도로를 오늘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유동현 편집장님 방송 때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마주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란히 앉았어요. 함께 진행해 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이 됐네요. 네. 부족하지만 일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우의 그 오프닝 멘트도 있었지만 오늘 0시부터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도로가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잘 몰랐을 여러 가지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에피소드, 옛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였습니다. 12월 시작과 함께 일반 도로로 전환되면서 인천 구간은 기존 100km에서 60부터 80km로 속도 제한도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맞아서 1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2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 사통팔달로 이어질 인천의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해드리죠.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호성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컴팩 스마트시티 배성수 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추억들 한 가지씩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의견, 소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입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넷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세 분 많이 그래도 접하셨었죠? 저만 빼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많이 곧잘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자주 이제 만나 뵙고 서로 이제 또 비슷한 또 사업 업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만나는데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에서 한 자리에 모이긴 처음입니다. 아마 네. 남진하고 나훈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혜진아도 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급으로 또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죠. 그런데 오늘 와주신 모든 여기 모여있는 분들,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인천 분들이신 거죠? 아,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천에서의 인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30년째. 아, 그러면은 인천분 아니신가요? 인천 사람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순인천산이에요. 어, 배다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제가 직장을 평생에 70평생에 반경 10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배다리에서요? 예. 아, 그렇군요. 뭐 유동현 편집장님께서는 뭐 워낙에 네, 많이 저는 뭐 금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인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군 생활도 인천에서 했습니다. 아, 그거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방위셨죠? 아닙니다. 저는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화기애애하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부터 이 녹음 컷으로 들어봤지만 오늘 0시부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 관장님.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구나 싶습니다. 웬고하니 1968년도 개통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와, 우리도 새로운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네. 예. 다들 정말 참 반기고 특히나 또 버스가 이 고속버스가 새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식 탈거리도 생기고 해서 아주 인기 만점이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덧 도시 발전의 장애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과거서부터 보면 경인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동서간의 발전에 어떻든 그 장애 요소가 됐었고 또 그다음에 경인 고속도로가 또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부두와 이 육지와 사이에도 또 장벽이나 무슨 철조망이 있어서 그래서 도심이 어떻게 보면 3중 4중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런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화 이제 도로가 해제가 된 일반화가 된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도시 발전의 장애 요소를 걷어내는 아주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민분들 많이들 체감하시겠지만 항상 남북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죠. 삥 둘러가야 했던 그런 불편함도 있었죠. 배성수 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뭐 기분보다는 예. 이제 서울 갈 때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었고요. 예. 생각보다 서운하거나 뭐 아쉽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반 도로로 바뀔 뿐이지. 오히려 그 앞으로 이 도로가 이 기존의 공간들을 갈라놓고 있었는데 이 공간들이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네. 뭐 사실 이것이 뭐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년 이상 가까이 그 인천을 양분했던 그런 도로였거든요. 도로 주변이 조금 시민들 품으로 좀 너무 다가와서 좀 친근한 공간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같이 늙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아까 그 녹음 컷에서 50살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네네. 뭉클하셨겠어요. 예. 근데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 교내 100일장의 주제가 고속도로였어요. 경인고속도로. 근데 친구들 열심히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긴 문장을 쓰는데 저는 좀 꾀를 부려가지고 동시를 썼거든요. 고속도로는 무엇을 나타낼까? 그건 우리나라 산업의 대동맥을 나타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심오한데요. 이번에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때는 사실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왔을지 좀 신기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2차 대전 전에 이미 그런 그 산업화도로 고속화도로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로서는 처음 보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그 개항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신장로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뭐 경인가도 이렇게 되고 예. 해서 이제 오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로 가자면은 증기기관차나 타고 가는 거 아니면 시외 버스를 타면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정말 그저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근대화의 사한 어떤 표징이었다. 그 시절의 고속도로라고 하면 정말 기대감이 컸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상황 편집장님 기억나세요? 저는 고속도로를 뭐 어렸을 때는 탈 기회가 없었고요. 예. 이제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이제 전철을 주로 이제 타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됐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제 통학을 하고 그랬는데 고속도로는 특별한 케이스에 탔습니다. 데이트할 때 많이 탔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좀 비싸긴 했는데 네. 뭐 여자친구랑 좀 은밀하게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고 싶을 때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다른 목적으로 좀 많이 탔었습니다. 남다르시네요. 전적이 예. 화려하세요. 부장님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도 뭐 저는 주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때 버스를 네. 타고 올라가는데 뭐 비슷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뭐 늘 일상처럼 이제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다가 지루하거든요. 그럼 네. 가끔씩 조금 색다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용현동에 그 그래요. 예, 시외버스 옛 터미널. 예. 거기서 타고 이제 서울까지 그 서울역 그 대우빌딩 맞은편에 터미널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 갔던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있죠.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네요. 요즘 친구들도 사실 거기를 왔다 갔다 그 고속버스로 다니면서 그 집 방향이 같으면 썸을 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인천 방향으로 오면 또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고속도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을 텐데 네. 건설 목적, 그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 뭐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이제 그 시작될 때라 거기에 따라 추진했던 그 산업화의 동맥을 놓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정부는 그 서울 영등포하고 뭐 구로동 그리고 인천의 부평, 주안 등지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하나의 그 공업벨트가 되는 경인공업지대로 만들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예. 이 경인공업지대 공단을 연결한 물류망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를 논스톱으로 이어주는 인천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거죠. 뭐 당시 인천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건설된 군수공장들이 부평공단에 밀집해 있었고요. 주안염전 자리에는 대규모 수출공단이 들어설 그 예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그 공산품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소비시장인 서울과 또 수출항인 인천항으로 운송되었던 겁니다. 뭐 이런 건설 목적은 경인고속도로의 나들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부평공단과 연결되는 부평나들목이고요. 예. 가자와 주안 나들목을 통해서는 주안공단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종점은 바로 제2부두와 이어지도록 설계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네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 그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교통의 혁신 일 뿐만 아니라 물류 체계의 변혁을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많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제가 지난 봄에 한번 우리 지역의 일간지에 이 고속도로에 대한 컬럼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신문을 한번 그 당시의 신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일단 교통사고가 직선이 되니까 이제 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기에 이제 좋은 이제 쾌적도가 높아져서 사회가 명랑해질 것이다. 요즘 명량이라는 말을 참 잘 안 쓰는데 그 당시는 명랑이라고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고속도로 뚫어놓으면 부자들이 기생을 끼고 놀러나 다닐 길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 관장님 그 당시 어떤 기억이 좀 있으신지요? 실제로 이것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짓는 거였는데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길을 만든다. 고 폄하를 했었고 심지어는 또 그런 얘기까지도 들려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몇 년 뒤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년 안에 더 크게 놔야 될 걸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근대적인 의미의 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그 고속도로 처음에 이제 막 생겼을 때 그 통행했던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배성수 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행됐던 차량 대수는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고요. 네. 이 경인고속도로가 두 번에 걸쳐서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8년 12월 달에 1차 개통, 그러니까 서울 양평동부터 그 가자까지 1차 개통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69년 7월 달이 되면 이제 가자부터 인천 종점까지 개통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69년, 그러니까 개통됐던 그 69년 당시에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모두 4,292대예요. 네네. 그 중에 승용차가 이제 1,480대, 그리고 승합차 버스죠. 버스가 603대, 화물차가 2,209대, 9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그 인천광역 재작년이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135만 대라고 하니까요. 그 시기에 한 300배 정도가 증가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그 당시에 차도 좀 많은데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게 67년도 개통되기 전에는 한 2,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마 경인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길이 그래서 생기면서 오히려 네. 또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그렇죠. 분들도 2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차량도 많지 않던 시절이고 이 경인고속도로 생기기 전에는 그럼 뭐 서울에 어떻게 간 거예요? 산을 넘어서 갔을까요? 물론 길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1890년대에 영국 왕립 지리학회의 엘리자베트 비숍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천에 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길이 없어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이 천막까지도 스치면서 다녔다. 그래서 새벽에 떠나가지고 저녁 늦게야 서울에 도착했다. 예. 그게 이제 개항 초기에 경인 그 간의 길이었었고, 그랬다가 이제 1910년대쯤에 뭐 포드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관용차들이 들어오면서 길을 닫기 시작했고, 예. 20년대 들어서 이제 비로소 신장로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신장로. 네. 그래가지고 인천의 해안동에서 저 중앙섬 앞까지 거리가 딱 마라톤 코스예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경인 역전 마라톤 대회에 정 코스가 생기고, 그렇지만은 이 다니는 건 기껏해야 이제 기차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외 버스 타는 거죠. 뭐 기차도 서울역까지 가는데 증기기관차가 제가 진짜 증기 내뿜는. 그렇죠. 예. 칙칙폭폭 다니는 거죠. 동인천역에서 제가 차를 6시 50분에 타면 서울역에 뭐 이렇게 1시간 한 20분 걸려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초기에 뭐 20몇 분에 가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눈부신. 신세계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뭐 먼 길 갈 때 가마 얘기도 나오고 다 했는데 에피소드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러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환전할 거 아닙니까? 환전하는데 이 엽전을 바꾸면 엽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무거워서. 네, 어떻게. 돈을 전부 다 소장동에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소를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응? 예, 그러게 되고 보통 사람들은 걸어가고 양반네는 네네.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가마를 타고 가고. 그랬다가 이제 기차를 타면서 좀 더 개명됐고 이 고속도로가 되면서는 뭐 아주 새로운 세기로 우리가 맞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이렇게 4명이 모여 있는데 물론 부장님이랑 편집장님께서는 조금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지만 뭔가 단계별로 세대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우성 관장님께서 아주 무슨 그런 박물관 같은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또 부장님이랑 편집장님의 이야기를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또 세대의 분들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쭉 인천의 경인고속도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자, 추억의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역시 이 시민들의 이야기, 추억 들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일 먼저 경인고속도로 생겼어. 그게 한 60년대 될 거예요. 내가 60년대면은 한 20살 먹었으니까 알지.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차 지금만도 없고 그냥 여기도 농사졌습니다. 없었어요. 차가 없어. 여기는 차라는 건 없고 가끔 가다 화물차나 다니고 그땐 택시도 없었어요. 글쎄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중학교 막 들어갈 무렵 그때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차는 없었는데 그렇게 차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옛날 시골길 구불구불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닌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개통되고 나서 차들 쌩쌩 달리는 거 보니까 부모님한테 차 좀 사서 사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생겨서 경인간 다니기는 좋았죠. 그 당시에 저 버스도 타고서 그리 가가지고서 서울에 저 고속버스 사마버스 있죠. 그게 그 고속도로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어 다니기가. 뭐 좀 문화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서울 다니기가 좋았으니까 고속버스 타고 많이 다녔죠 그때.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생겼을 때는 진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많이 달리시면서 느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살게 됐구나라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고속도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50달러였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최빈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도 없었고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노선이 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종로에서 떠나가지고 종점이 송립노타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선인재단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도 또 선인재단이 그 당시 좀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의 인하대 옆으로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 여기가 또 염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반이 상당히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노선이 됐던 거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바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예, 그렇군요. 눈이 오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눈발 때문에 길 가시는 분들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눈 내리는 상황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더 낭만 있고 그 추억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기분이에요. 권순자님 그리고 딸기 체리 아빠님 눈 오기 시작했다고 또 연락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사랑과 평화의 이철호입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아직도 인천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79년도에 포니 타고 운전 처음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갖고선 무조건 시동 켜고 하는 거 배워서 면허도 없이 그냥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 경인고속도로를 면허 없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무작정 한번 달려서 서울까지 갔는데 또 그날따라 또 눈까지 와서 산바퀴도 이렇게 돌아본 적도 있고 집이 항상 인천 아니면 부평이었기 때문에 경인고속에서 그때 너무 피곤했을 때 내려오면서 잘못하다가 중앙분리대 한번 이렇게 좀 문질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70년대 말이야 그땐 경인고속도로에 그렇게 차들도 많지 않았었고 다니기가 그래도 편했죠. 그래 어째 경인고속도로라는 게 아마 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지 않았나요? 그게 새로웠고 도로라는 달리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생겨서 굉장히 잘 다녔던 걸로 생각이 나네요. 이 활동하는 데가 전부 서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였고 서울을 제일 빨리 가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추억도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고속도로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차만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니면서 노래도 많이 부르면서 다녔고 또 음악도 많이 들었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고속도로. She's a brick house. She might just let me know then how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고속도로 탄 것 같은데요, 넷이서.
예, 인천 사람 가수 사랑과 평화 이철호 씨의 경험담 들어봤습니다. 야, 이게 이분이 무면허로 다니셨네요. 지금으로서 이게 상상도 못해요. 예, 지금 이제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 사운드 이름이 잘못하면 사고와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바뀔 뻔했는데. 끔찍합니다. 네네. 아유, 그동안 그래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아유,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어땠어요? 이 고속도로다 보니까 처음 생겼던 고속도로다 보니까 사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처음 개통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도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무단 횡단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가로로. 그렇죠. 그러니까 개통된 지 일주일 됐을 무렵인데 68년 12월 28일 날 그 지금 신월동 인근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이 달리던 차에 부딪혀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최초의 교통사고였던 셈이죠. 그로부터 또 5달이 지난 뒤에는 그 뒤인 그 1969년 5월 14일 날 밤에는 신월동 인근에서 이 서울로 올라가던 차량이 그냥 고속도로를 가로질려서 좌회전을 했던 거예요. 어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그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5명이 즉사하는. 그래서 아마 가장 컸던,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가장 컸던 그런 사고였는데. 초창기에는 아마 그 속도감을 몰랐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너무 빨리 달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그 속도감이 적응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고속도로는 그 속도를 모르는 거죠. 네. 이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고속도로 운행 차량 보험이란 걸 신설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냥 바깥에 지금 눈이 펄펄 나리고 있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세월문화재단의 아침다가 3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에 그 정석빌딩 지하에 원미정이라는 데서 인천에 이제 그 유지들 또 뭐 지식인들 다 모여서 아침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네네. 근데 그 눈 오는 날인데 그날 강사가 그 시인 박목월 선생님 큰 자제 박동규 선생님이라고 그때 서울대 국문과 교수이실 때 네네네. 그분을 초청했는데 예. 안 오시는 거예요. 30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예. 눈이 내렸는데 경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자가용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유 큰 사고 안 당하고 겨우겨우 해서 그날 강의는 한 10여 분 들었을까? 그리고 끝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세월의 아침대와의 눈과 얽힌 에피소드가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눈 내리는데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럼요. 네, 조심해야죠. 특히 아주 중요한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때는 근데 또 지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차량 기준으로 900원, 편도 900원이잖아요. 네. 그때도 돈을 냈나요? 얼마였던 것 같으세요? 교통정시. 돈을 내긴 냈나요? 200원? 네. 인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인천 서울 간 통행료가 승용차가 70원, 그다음에 버스 및 화물차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게 이 톨게이트의 요금 징수원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 돈을 횡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67년 7월 달에 도로공사에서는 그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횡령했던 무려 30명이 그날 걸렸대요. 30명이요? 사람들은 무더기로 해고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긴 그때는 그 차량 대수 집계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일이 왜 경인철도가 인천서 처음으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시발지가 그렇고 예. 사실 역사적인 기득권이 한국 철도에 관한 한 인천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인천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인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며칠 전에도 제가 900원을 냈는데 이거 왜 아직도 내야 되냐. 그래요. 좀 억울한 감이 좀 그게 있어요. 제일. 이미 또 그 투자 금액을 다 몇 배나 뽑고 나서도 내라고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겠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도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예, 아주 공감합니다. 네. 이제 제발 그게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징수료 같은데요. 그 고속버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 사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서울로 직장 다닐 때 곧잘 총알 택시를 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늦게까지 회식을 하다 보면 이제 경인선도 끊어지고 고속버스도 끊어지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서울역 있는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총알 택시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채워가지고 정말 총알처럼. 근데 아직은 고속버스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나중에는 총알 택시를 타는. 습관돼서. 네, 이게 편하니까. 그냥 돈이 많으셨나 봐요. 조금만 더 주면 되는. 왜냐하면 4명을 모아야지 택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계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그 차잡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모아주는 사람이 또 신정직업이 있어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소매치기. 뭐 별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 총알 택시 아닙니까? 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여름에는 나방이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그냥 터져버려요. 예. 가지고서 총알 제 집까지 맞았네요. 오는데 총알 그냥 맞았어요. 10몇 분에 오는 거예요, 집에. 나방이 총알을 맞아가지고 직사한. 예, 그렇죠. 너무 무섭다. 예. 근데 유동현 편집장님은 그 경인고속도로를요 직접 걸어보셨다고요? 사실 이제 제가 시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반화된다고 그랬을 때 그 몇몇 교수님들하고 시민사회 그다음에 연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워킹 앤 토킹 뭐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걸으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고속도로 종점 우리 인하대병원 그쪽에서부터 서인천까지 한쪽을 쭉 걸었고 다시 돌아오는 걸 3일간에 걸쳐서 한번 걸었는데 그건 왜 걸었냐면 고속도로변을 우리가 달리기만 했지 그 걸어서 이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동네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 빌라가 많습니다. 빌라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낙차가 큽니다. 고속도로가 예전에 그 건설할 때 아마 좀 높게 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뭐 물이 잘 빠지게 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 공사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인천시에서는 계획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걷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했을 때 이거 빨리 일반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송도 사실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동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눈이 오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를 한번 뭐 그 계획도 한번 우리 저희 스텝을 엄청 욕하셨을 거예요. 나가자고 했으면. 그 근처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방음벽이랑 이렇게 굴다리들이 쫙 있잖아요. 저도 그쪽을 워낙 많이 지나다녔고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데 그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들 많고 택시들도 잘 못 들어가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빨리 좀 제발 없애달라.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차 끌고 들어올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인하대 후문 쪽에는요. 진짜 개미굴만한 그 폭우로 저쪽하고 이쪽하고 드나드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많은 느낌을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게 빨리 소통이 돼야 되겠다. 이번에 일반화되는 구간이 이제 그 서인천부터 인천 종점까지잖아요. 근데 뭐 주안까지는 거기가 공단 일대이기 때문에 뭐 양쪽이 소통이 그렇게 뭐 원활히 됐던 지역도 아니었는데 주안부터 인천 종점까지는 이 고속도로가 주안동과 용현동을 완전히 양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공간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인하대도 그렇고 용현동 그 토지공고 일대도 그렇고 용현 2동과 용현 5동이 소통하는데 딱 그 굴다리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걸 정말 없애야겠다라는 거를 공감하면서도 막상 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익숙했던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되게 걱정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다른 대안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과 인천 사이에는 철도가 복선이 아니라 복복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은 올라가고 두 선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예. 아마 특급 초특급까지 있어가지고 인천역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달리면 25분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미국에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GTX가 또 있고 그래서 이 경인 고속도로를 일반화함으로 해서 얻는 장점이 많은데 더불어서 또 경인철도를 우리가 더욱더 활용해서 예.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네. 또 GTX 놓는 거 이런 것이 보면은 앞으로 인천의 교통체계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네, 기대도 되고요. 김대규님과 김진일님께서는 고속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70년대 후반에 신촌 부평 노선이 있었다. 지금 부평역점 파출소 쪽에 있었다고 하셨고 또 김진일님께서는 동인천역에서 이 서울역으로 다녔다 예전에. 그렇죠. 뭐 이런 추억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준구님께서는 89년에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경인고속도로를 접하셨대요. 이 내부께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고 잡혀들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때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아까 사랑과 평화 이철호 씨처럼 뭐 무면허, 음주운전 이런 체계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고속버스 처음 탔을 때 좀 놀랬던 거는 여자 승무원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승무원이. 돈을 이렇게 받나요? 차표를? 그거보다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줬냐면, 물수건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하고 사탕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처음 생겼을 때는 지금의 비행기 승무원 같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했었고요. 근데 이 뽑았을 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8세에서부터 20세까지 고졸 이상의 학력에 시력이 1.0 이상, 키 160cm 이상의 용모 단정한 여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굉장히 처음에 탔을 때 놀랬었죠.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고속버스를 좀 가끔 탔던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배워야겠어요. 예.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 지금 고속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속도로에는 시외버스가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요. 처음에 금지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버스 성능으로는 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km잖아요. 예. 당시 시외버스 성능으로는 100km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통행을 금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1969년도 1월 달에 이 시외버스 통행을 허용하라 이런 민원들이 빗발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고속도로 버스에 한해서 고속도로 속도를 60km로 낮추자 이런 제안도 있었나 봐요. 근데 또 그게 무슨 또 고속도로냐 이런 항의가 또 빗발치게 되고 그렇죠. 예. 결국은 다음에 1969년 4월 달에 한진관광에서 일본 회사로부터 고속도로 전용 버스를 20대 도입을 해서 이제 최초로 고속버스가 경인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지금